우주 정말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공간이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그 너머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신비로운 현상들이 가득해요.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품어왔고 그 호기심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를 꿈꾸게 하고 때로는 압도하는 우주에 대한 재미있고 신기하며 때로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까요? 단순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주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먼저 우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대략 930억 광년이라고 하죠. 여기서 광년이라는 단위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우주 공간을 나아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인데 그런 빛이 1년 내내 이동하는 거리라니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예요. 그런데 이 930억 광년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일 뿐 실제 우주는 이보다 훨씬 더 크거나 어쩌면 무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우주 전체의 크기를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정말 경이롭고 동시에 우리의 미미함을 깨닫게 해주는 사실 아닌가요? 이처럼 광대한 공간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인류의 지적 탐구심을 끝없이 자극합니다. 우주에는 별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일 거예요. 마치 밤하늘에 뿌려진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하죠. 우리 은하에만 해도 무려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해요. 이 숫자를 더 쉽게 이해해보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약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00배에서 8,0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또 수천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북부 은하군만 해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를 비롯해 수십 개의 작은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모든 은하계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를 다 합치면 우주 전체의 별의 개수는 지구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많을 거라고 하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예요. 각각의 별들이 저마다의 질량, 온도, 나이, 그리고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빛을 내면서 광활한 우주를 수놓고 있다니 정말 아름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별들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 묶여 은하를 이루고 은하들이 또 거대한 은하단을 형성하며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 하나하나가 각자의 일생을 살아가며 빛을 내뿜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경이로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소중한 별은 역시 태양이죠.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차가운 얼음 행성이 되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태양계의 중심에서 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요. 그런데 이 태양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태양은 지금 약 46억 살 정도로 수명이 절반쯤 지났다고 추정됩니다. 앞으로 약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서 적색 거성으로 변하고 그 과정에서 수성, 금성을 차례로 삼키고 지구까지 집어삼킬지도 모른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만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고요. 그때쯤이면 인류는 또 다른 멋진 방법으로 우주를 개척하고 어쩌면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했을지도 모르니까요. 태양의 죽음은 또 다른 형태의 우주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는 우주의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주는 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함을 생각하면 이 거대한 별의 일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별만큼이나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존재가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엄청나게 큰 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만들어지는 천체인데 그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블랙홀, 즉 검은 구멍인 거죠.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마저 왜곡된다고 하니 정말 신비롭고도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블랙홀 가르강티아 주변을 탐사하는 장면을 보셨다면 그 압도적인 중력과 시간 왜곡의 무서움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우주에는 이 블랙홀이 무수히 많다고 하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주는 예측 불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특히 대부분의 거대 은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궁수자리어라고 불리는 초거대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주변 별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며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블랙홀은 단순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존재를 넘어 우주의 거대한 구조 형성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비밀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또 다른 신비로운 존재로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너무나 미스터리하죠?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이들을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그저 이들이 우주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이나 우주 팽창 속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추측할 뿐이죠.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27%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 그리고 약 68%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를 합치면 무려 95%나 되는데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보통 물질, 즉 우리 자신과 별, 행성, 은하 같은 것들은 우주 전체에서 겨우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주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소름 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알고 싶다는 깊은 욕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암흑 물질은 은하들이 붕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력을 제공하고,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지의 요소에 대한 연구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기원과 미래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광활한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왠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 같아요. 드넓은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과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단 하나인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확률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SETI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처럼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거나, 외계 행성을 탐사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들을 찾아내기도 하죠. 최근에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처럼 지하 바다가 존재하여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요. 영화에서처럼 외계인을 직접 만나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언젠가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게 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처럼 이제 막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 자체가 인류에게 끝없는 상상력과 탐구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는 인류의 오랜 꿈이자 끊임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처럼 역사적인 순간부터 시작해서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가 붉은 행성의 표면을 누비며 생명의 흔적을 찾고,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 탐사선들이 신비로운 위성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등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차세대 망원경들은 놀라운 성능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나 별에서 오는 희미한 빛을 포착해서 우주의 탄생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를 가능하게 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초기 모습과 현상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우주 탐사는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로켓을 개발하고 우주복을 만들고 우주선 내부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 문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통신기술, 인공위성, GPS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많은 기술들이 우주 개발 과정에서 파생되거나 발전된 것들이에요. 우주 탐사는 단순히 우주를 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도 우주 탐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과거에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던 우주 개발이 이제는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자본이 더해져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은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재사용 로켓 시대를 열었고, 이는 우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덕분에 우주 관광이나 화성 이주 같은 예전에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들도 서브오비탈 우주 관광 상품을 개발하며 일반인들도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는 일반인들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죠.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언젠가 저도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내려다보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드넓은 우주에서 바라보는 파란색의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은 어떤 감동을 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러한 민간 우주 기업들의 활약은 우주 개발의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인류의 우주에 대한 열망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미래에는 우주자원 채굴이나 우주태양광 발전 같은 새로운 우주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점 위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는 이 작은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우주를 탐구하고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과 발견의 기회를 계속해서 줄 겁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 미스터리해지는 우주는 인류에게 영원한 탐구의 대상이 될 거예요. 우주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주에는 우리 말고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온 중요한 동기가 되어왔죠. 고대의 천문학자들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시간을 측정하고 농업에 활용했듯이 현대의 우주과학자들은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주에 대한 탐구는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대한 스승과도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한 우주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영감과 생각할 거리를 주었기를 바라요. 드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 각자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